강한 불로, 안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강한 불로 조리를 하게 되면 코팅이 상하게 됩니다. 어쩌다 보니 집에서 캠핑용품으로 밥을 해 먹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생활입니다. 오늘 제 앞에 이렇게 다양한 조리기구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제가 캠핑이나 백패킹을 가는 상황별로 사용하는 코펠이라든지 조리기구들을 상황별로 소개를 해드리고, 최근에 추가로 준비하게 된 몇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장단점과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다양한 조리기구들의 선택에 있어서 정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캠퍼님들 본인마다 좋아하시는 캠핑 스타일과 또 식습관, 본인이 쌓아오신 그런 노하우와 경험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는 제품들이 반드시 정답이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은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주로 혼자서 백패킹을 가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솔로 캠핑을 갈 때 이용하는 조리 기구들인데요, 오늘 그 구성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메쉬 파우치에 들어있는 조리 기구들은 이 첫 번째 파우치에 들어있던 조리기구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혼자서 백패킹을 가거나 아니면 솔로 캠핑을 갈 때 최대한 간단하게 조리를 해도 될 상황일 때는 이 파우치를 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첫 번째 파우치에 있는 제 조리기구들 전부 꺼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조리기구는 모두 소재가 티타늄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가벼움인데요, 근데 제가 특별히 혼자서 백패킹을 갔을 때 요리나 이런 것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간편하게 즉석 요리라든지 이제 레토르트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먹을 때는 이 세 가지 정도면 이제 충분하게 조리라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또 밥을 먹는다든지 할 때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선 요 포트를 잠깐 보시면 모양은 이제 컵처럼 생겼는데 조금 큰 컵이죠. 그러니까 코펠보다는 작고 일반적인 머그컵보다는 좀 큰 티타늄 소재의 작은 코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위에 별도의 뚜껑이 달려 있고, 뚜껑에는 이렇게 김이 빠져나갈 수 있는 김 구멍도 있고, 또 이 구멍을 통해서 안에 예를 들면 뭐 면을 삶는다거나 뭐 그랬을 때 이렇게 물을 따라내는 그런 용도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600에서 700ml 정도 되는데 여기에 라면을 끓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라면이 이제 사이즈가 면을 이제 부셔서 조각을 내서 끓이면 라면 하나를 겨우 끓일 수 있는 그 정도. 주로 저는 여기에 이제 물을 끓이는 용도로 해서 물을 끓여서 사발면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그 전투식량 같은 이제 즉석 요리에 뜨거운 물이 필요할 때, 그 커피를 끓여야 될 때 직접 이용하는 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머그컵이죠. 머그컵인데 이것도 이제 티타늄으로 되어 있고, 티타늄 머그컵이 꼭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티타늄 머그컵 또는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시에라 컵, 이 두 가지가 주로 이제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건데,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두 개를 다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특히 이제 머그컵 같은 경우에는 이 머그컵 외벽이 단일 벽으로 되어 있는 싱글월이 있고, 더블월이라고 하는데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는 이 더블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무게는 손해를 보더라도 더블월 티타늄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되게 다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외부에 손이 닿아도 뜨겁지가 않고 또 쉽게 식지 않는 보온성도 조금 더 높아서 이 더블월 티타늄 컵을 꼭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커피라든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블월 머그컵을 저는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모든 이제 조리기구를 구매하실 때 한 가지 꼭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수납, 이 스태킹이 잘 되느냐. 이제 스태킹이라고 하면 이렇게 큰 조리기구 안에 작은 조리기구들이 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 조금 더 수납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냥 넣으시면 좀 달그락거릴 거예요. 움직이실 때 부딪히면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파우치가 있는 제품으로 파우치를 넣어서 이렇게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시에라 컵이죠. 시에라 컵도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소재는 보통 스텐 소재들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티타늄 제품이 있습니다. 가격은 스텐 제품에 비해 몇 배가 비싸고요. 사실 뭐 무게 차이 면에서 그렇게 크게 이득이 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다만 몇 그램, 몇십 그램 정도 차이가 있는데, 사실 그 정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비싼 티타늄 소재 제품을 사라고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 차라리 뭐 음료수를 하나 줄인다거나 뭐 술을 하나 줄인다거나 그러면 훨씬 더 이득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티타늄 제품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일단 뭐 음식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백패킹이다 그러면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패킹을 혼자 가더라도 완전한 비과식이라든지 이제 요리에 뭐 즉석 요리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래도 뭘 좀 해 먹고 싶다든지 뭘 좀 만들어 먹고 싶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트란지아사에 나오는 이제 알루미늄 사각 반합 라지 사이즈고요. 무게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쪽에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같이 수납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들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제 스토브와 거치대라든지, 찜망을 이용해서 이제 찜기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뚜껑을 닫아서 가열하면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는 만두 사이즈 정도로 7개, 8개 정도 찜 요리를 하실 때도 유용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사각팬, 손잡이가 별도로 달려있는 이제 사각팬인데 스테인레스고 겉에가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 사각팬이라서 무게가 조금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를 별도로 끼워서 딱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사각팬인데, 이것도 이제 고기를 좀 굽는다거나 뭔가 구이 요리를 좀 하고 싶을 때, 좀 소꿉장난 같긴 하지만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을 먹고 싶을 때는 이 세트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이 잘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좀 더 유리하실 거예요. 보통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실 때 상품 설명란에 재원표가 잘 있으니까 재원표를 보시고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트란지아 반합을 가지고 다닐 때 늘 빼놓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게 바로 또 이 미니 로스터입니다. 직접 그릴이나 이제 화로 위에 올려서 직화구이를 할 수 있는 이 미니 로스터인데,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철망으로 버너의 열을 이 철망이 달궈서 좀 확산시켜주는 복사열 효과를 내주는 그런 망이 있고, 그 위에 딱 맞게 결합할 수 있는 전용 그릴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위에 올려 놓으시고 고기를 굽는다거나 뭐 육포라든지 쥐포라든지 또 뭐 가래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서 좀 구울 수가 있는데, 다만 좀 기름이 많은 고기들은 요 밑으로 기름이 떨어지면 연기가 많이 나고 또 뒤처리가 좀 번거로우니까 웬만하시면 고기류보다는 좀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기름이 없는 그런 육포라든지 쥐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올려놓으시면 좀 더 용이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데우면서 계속 따뜻하게 먹고 싶은 그런 요리 같은 경우에 밑에 버너의 그 화력을 최소로 줄이시고 그 위에 요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조금 더 은은하게 그렇게 보온 효과를 내시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이 두 파우치 안에 달려있는데요. 제가 필요에 의해서 최근에 추가를 하게 된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로 백패킹을 할 때는 주로 혼자 다녔는데요. 이제 솔로 백패킹을 많이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솔로 백패킹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 정도 좀 무거워도 트란지아 반합 세트 이 정도면 이제 충분했는데, 지금 이제 둘이서 백패킹을 갈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둘이서 백패킹을 갈 때는 이 조리기구 구성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무래도 혼자 먹을 때보다는 구성이 좀 달라져야 되고, 또 요리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상 기존에 있는 솔로 백패킹용으로는 좀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같이 가시는 분도 전문적으로 백패킹을 하시기 때문에 둘 다 장비가 또 있다, 1인용 장비가 있다, 그럴 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지 않아서 조리기구를 제가 2인용 세트로 다시 한번 좀 구성을 했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1인용 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 추가로 2인용을 위한 세트가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품은 멀티 프라이팬입니다. 멀티 프라이팬인데 열어보시면 이 제품은 이제 국산 제품이고요. 티에라라는 회사에서 나온 멀티 프라이팬입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알루미늄
경질 코페라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이 제품의 이름 정식 명칭은 이제 멀티 프라이팬이고요. 두께가 보시면 일반 코페와 달리 좀 낮죠. 구성을 잠깐 보면 뚜껑이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렇게 별도의 찜망이 있습니다. 전부 소재는 이제 알루미늄 소재고 다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제가 구매한 이유는 이 사이즈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 제가 둘이서 백패킹을 가거나 아주 간단한 미니멀 캠핑을 갈 때 그렇게 큰 코펠이 필요가 없고, 캠핑 스타일상 음식을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서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적정한 사이즈의 프라이팬, 이름은 프라이팬인데 사실 뭐 여기에 고기를 굽는다거나 뭐 라면을 끓인다거나 여러 가지 요리를 다 할 수 있는 만능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사이즈의 작은 팬과 또 정말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찜 요리들이 많잖아요. 뭐 만두라든지 여러 가지 그 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용 찜망.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이 이제 이렇게 별도로 뚜껑이 있어가지고 끓이는 요리를 하거나 찜 요리를 할 때도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구성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명이서 백패킹을 가거나 간단한 미니멀 캠핑을 갔을 때 조리를 웬만하면 이거 하나로 다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제품이 제일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사용하는 목적에 딱 맞고 구성이 나름 가성비가 좋은 구성이다 라서 추천을 해드리는 거지, 이 제품이 또 품절이 되고 가격이 오르고 이러는 게 굉장히 걱정이 좀 되는데 추천을 해드려 봅니다. 코팅이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코팅이 좀 좋은데, 제 코팅에 대한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은 잘 알기가 어려운데, 일단 국산 제품이고 또 제품 인증서를 보시면 FDA 승인이라든지 코팅 방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2만원 초반대 중반대 정도 산 것 같아요. 이 찜기는 이제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7,000원에서 8,000원 정도면 이 찜기 옵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찜 요리를 많이 하니까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3만원 정도, 1000만원 초반 정도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찜기가 깊이가 조금 있어요. 찜기가 깊이가 좀 낮으면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대충 한 2cm 정도의 깊이가 있어서 이렇게, 또 이제 이 뚜껑도 높이가 또 한 2, 3cm 정도 있어서 이렇게 덮었을 때 그 찌려는 그 식재료의 높이가 충분히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뚜껑에 달라붙는다거나 그런 일은 웬만하면 없는 것 같아요.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폴딩이 잘 되도록 되어 있고요. 손잡이 부분에 실리콘으로 이제 마감도 잘 되어 있어서 뜨겁지 않게 마감이 잘 되어 있어요. 또 이제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홈이 쭉 파여 있어서 미끄럽지 않게, 버너나 작은 버너 위에 올렸을 때도 미끄럽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처리를 함으로써 또 열 효율도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뚜껑에 있는 손잡이 부분은 이렇게 실리콘, 말랑말랑한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잡아도 뜨겁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산 티에라 제품이고요. 또 이 제품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수납 부분인데, 이 손잡이 부분이 접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일반 주방기구 같은 경우에 손잡이가 접히지 않는 것들은 더 코팅이 좋거나 뭐 가격이 저렴한 것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아웃도어로 가는 환경에서는 수납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수납이 부피가 중요한데, 이렇게 뚜껑을 먼저 닫으시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이 위쪽으로 이 찜기를 올려 놓으시면 접히기는 접히는데 좀 완벽하게 접히지가 않죠. 약간 좀 달그락 거리기도 하고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아래쪽에다 넣어서 수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그거는 뭐 기호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접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약간 마감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게 보시면 약간 까짐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보시고,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 정도 하자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반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우치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 파우치인데, 저는 이제 파우치가 좀 아쉬워요. 좀 작아요. 이게 파우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찜기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단독으로 사용할 때, 프라이팬만 쓸 때 높이를 고려해서 만든 파우치 같은데, 이렇게 옵션으로 찜기를 넣었을 때는 좀 타이트합니다.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파우치를 좀 다른 거, 뭐 다이소나 이런 데서 사서 좀 바꿀까 생각 중인데,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좀 타이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과 함께 이제 별도로 제가 구매한 팬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제품은 좀 외형이 좀 특이하죠.
이 제품은 이제 제로그램에서 나온 라면 팬입니다. 이름이 자체가 라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라면 팬인데 딱 사각형으로 스퀘어 형태로 되어 있는 사각 팬이고, 일반적으로 동그란 팬하고는 모양이 좀 많이 다르죠. 굉장히 작고 뭐 귀엽고 가벼운 그런 백패킹용 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팅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평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국에 뭐 특허도 되어 있고, 어쨌든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들을 구매를 하실 때는 반드시 제품 설명서에 코팅 방법이라든지 또 관련 기간이나 인증이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인지 꼭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팅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모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년 이용하시면 코팅이 벗겨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코팅이라도 벗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코팅이 많이 벗겨지고 손상이 되면 이제 교체를 하시는 그런 용도의 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팬은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라면 팬인데 굉장히 작아요. 원래 제가 백패킹 때 이용하던 그 작은 이런 티타늄 포트에도 라면을 어떻게든 한 개를 끓일 수는 있는데 굉장히 좀 번거롭죠. 면을 부셔야 된다거나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요번에 제가 같이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제품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원래 디자인된 이유가, 라면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라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면이 다 대부분 동그란 면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제품을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모난 면이든 뭐 동그란 면이든 부시지 않고 한 개가 딱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약 800ml 정도 되기 때문에 라면 하나 550ml 보통 물을 넣고 라면 하나를 넣고 끓이면 거의 딱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화력이 조금 세면 약간 넘칠 수 있는데 어쨌든 라면 한 개 전용 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가지고 다니실 때 라면을 이렇게 아예 이렇게 하나 정도를 이렇게 아예 담아서 가지고 가면 딱 맞죠. 사이즈가.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여기 보시면 이제 850ml 용량에 무게는 한 152g 정도 되니까 가벼운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안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라면 팬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 뭐 볶음밥을 한다든지 또 뭐 삼겹살을 굽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각형 형태로 되다 보니까 이제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구석 부분으로 들어가 있죠. 가격이 조금 아쉬워요. 뭐 제로그램이라는 회사의 제품들이 가격들이 낮은 저가의 제품들은 아니라서 이 가격도 한 3만원 중후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뒷면에도 이렇게 작게 음각 처리가 되어 있는 무늬가 보이고요. 그래서 안정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고서 뭐 국물을 따른다거나 고기 기름을 따른다거나 이렇게 할 때 이쪽 모서리로 따르기 편하게 좀 되어 있어요. 이 구성으로 다닐 때, 둘이서 갈 때 이 펜으로 좀 부족하다, 뭔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다, 요리를 하나를 하면서 다른 요리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면 이 구성까지 같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용도로 현재 구매를 했고요. 이따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 제품의 좀 단점이 뚜껑이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런 경량화의 목적을 둔 제품이기 때문에 뚜껑이 없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좀 아쉬울 때가 있는 게 이 안쪽에 수납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라면이 아닌 다른 조리기구를 넣었을 때 뚜껑이 정말 아쉽더라고요. 뭐 작은 버너라든지 뭐 조리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넣었을 때 딸그락거릴 수가 있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부분인데, 이건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랩이 있거든요. 일회용 랩 대신에 쓰는 실리콘 랩인데 적당한 사이즈의 제품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뚜껑 대신 이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날그락거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안쪽에 간단한 취사기구들을 좀 넣어서 이렇게 파우치에다가 넣어서 다니시면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이건 한 가지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라면 하나가 딱 맞죠? 그래서 이름이 라면팬입니다. 정말 가볍습니다. 디자인드 인 서울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설명서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 물 550ml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550ml고요. 요새는 면이 다 동그란 면도 많이 나와서 지금 면을 넣으니까 물이 끝에 조금 간당간당하게 넘치진 않는데, 화력이 너무 세면 좀 넘칠 것도 같고, 근데 신기하게 넘칠 것 같으면서도 넘치진 않습니다. 넣고 스프하고 계란까지 다 넣었더니 끝에가 조금씩 흐르는 것 같아요.
약간씩 넘치네요. 불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량대로 550ml를 넣으면 조금 넘칠 수가 있고 500ml 정도를 넣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티에라 멀티팬 사용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제일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저는 찜기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제 팬 아래에 물을 적당히 넣어주고요. 보시면 이 찜망 아래에 작은 다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안 닿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가열을 하시면 되고, 적당히 넣어도 한 10개 정도는 뭐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게 찜기 자체의 높이가 약 2cm 정도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만두가 위로 많이 튀어나오진 않습니다. 뚜껑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서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코펠이 얇고 또 열 전도율이 높아서 그냥 찬물을 넣고 바로 만두를 넣고 그냥 불을 켜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물을 끓이고 덮으실 필요는 없고요. 뚜껑 요 테두리 쪽으로 김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뚜껑에 별도의 증기를 빼는 구멍 같은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7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손잡이가 실리콘이라서 안 뜨겁네요. 그런 것도 이제 장점인 것 같아요. 녹진 않을 것 같아요. 실리콘이지만 직접 열을 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잘 익었는데요. 보통 둘이 가게 되면 이렇게 만두 먼저 급한 요리, 찜 요리 같은 거 먼저 급하게 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먹고 바로 이 밑에 있는 팬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먼저 이 찜 된 것들을 빼서 옮겨 놓고 바로 찜기 밑에 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빼셔도 됩니다. 빼셔도 되고 바로 이제 다른 요리를 이제 하면 되겠죠. 요새는 이런 즉석 요리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백패킹 같은 거 갔을 때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 설거지도 꽤 신경이 쓰이는 일이라서 코팅이 되어 있는 팬 같은 경우에는 물티슈라든지 이제 동전 티슈 같은 걸로 가볍게 닦아주기만 해도 크게 오염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더 유리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프라이팬 코팅 성능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옮겨 담을 때 손잡이 접히지 않도록 이렇게 기울였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기울이시면 손잡이가 접히면 음식이 쏟아질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손잡이들은 다 공통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음식을 옮겨 담았고요. 지금 팬 상태 보시면 일단 이게 가볍게 티슈로 닦아내셔도 웬만한 거는 다 처리가 됩니다. 눌러붙은 거 없이 깨끗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런 코팅은 영구한 건 아니에요. 쓰시면 벗겨지고 코팅 처리도 좀 약해지기 때문에 소모품인 거는 맞고요. 다만 관리를 좀 어떻게 잘 하시느냐에 따라서 더 오래 쓰실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실수하시는 부분이 너무 강한 불로, 안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강한 불로 조리를 하게 되면 코팅이 상하게 됩니다. 스테인리스처럼 아예 코팅이 없는 경우에는 큰 문제 없지만 이런 코팅팬들은 반드시 안에 물을 넣는다거나 음식물을 넣은 상태에서 조리를 하셔야지만 되고, 또 너무 강한 불, 예를 들면 화로대에 직접 올린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닦으실 때도 강철 수세미라든지 단단한 그런 걸로 닦으시면 코팅이 손상이 되니까 부드러운 걸로 가볍게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